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조금 좀 이게 좀 안정적으로 이게 들리네요.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이 발음에 스포츠 이게 R이 되게 돼야 돼요. 스포츠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 어제 잘 봤습니다. 예, YTN에서. 예, 우리 또 이 손병희 형님의 그 친구분과 했던 거요?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이라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네. 저도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짐작이 가네요, 뭐. 참나, 예. 성추행에 대해서, 스포츠계 성추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인상 깊었던 게, 예.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폐쇄된 조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비민주적이고 예. 권위적인 이런 행태, 전 근대적인 행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데 그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쇼트트랙에서 성추행이 있었었죠. 네. 근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쉬쉬하죠. 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쉬쉬하고 덮고 간다는 얘기죠. 왜? 네. 금메달 따야 되니까, 동계올림픽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지도자를 아깝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네.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일종의 체육의 권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네. 체육 권력을 끊임없이 재상생해내는 그들만의 갖고 있는 향유하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예상을 해보면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지켜봐야 되는데 소치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성추행 때문에 빙상연맹에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죠. 만약에 2월 초에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하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빙상연맹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더구나 이러다가 말이죠. 소치올림픽 분위기에 젖어갖고 예. 대강 유야무야하고 그렇다고. 면죄부 주는 식으로 가고 같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은 과연 하여튼 여기에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검찰이 저 모양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내에서 모든 인사가 처리된다는 것이죠. 예. 클린턴도 악한 소수 검찰총장 출신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검찰에 소속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총장이었었죠. 클린턴. 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여운형 선생이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살았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여운형 선생께서 그런 체육을 통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그런 힘을 기르자고 하는 그런 것을 도모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운형 선생의 상하이 시대. 네. 를 얘기를 했고요. 샹하이, 그렇죠. 예, 샹하이 시대 얘기했고, 이분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미국욕을 한 죄로, 네. 수배를 받았다가 랴오닝 야구장에 가서 붙잡혔다. 네, 야구장에서. 예. 그래서 압송을 당해서 대전 형무소에서 3년형을 살으셨다. 네. 근데 3년형을 살고 나온 뒤에 유명세를 타셨다. 네. 그래서 이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으로 영입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신문사주, 그 당시에 신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았죠. 바둑대회도 개최하고 마라톤 대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이러저런 체육대회도 개최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신문사 사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 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려공산단 얘기도 하고 네. 이분의 그 정치적 활동도 얘기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순수히 그 체육 사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 체육 사적으로 봤을 때 이 몽양 선생의 인생을 딱 이 구분하는 한 가지 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조선중앙일보사 사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1929년에 이제 대전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3년형을 살았고요. 1932년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1933년도에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1933년이면은 LA 올림픽 1년 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취임을 하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이제 동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가 보기에는 조선중앙일보사가 뭐라고 할까요? 위험한 집단, 테러 집단이었었죠. 그렇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말이죠. 네. 국민 청와에 힘써야 될 이때 말이죠. 네. 예, 뭐 반일 민족주의자, 무슨 뭐 또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 진보적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로 다 채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이분이 운동 선수 출신들, 네. 또 이제 기자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동한 사람들을 많이 또 그 취직을 시켜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조선중앙일보사가 폐간되고 난 뒤에 또 조선일보사를 거쳐가지고 친일로 돌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열혈 그 여기자였던 노천명이라고 시인이 있죠. 노천명 시인. 그분이- 사슴으로 유명한. 예. 이 그분도 이제 조선중앙일보사 기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도 계십니다. 윤석준 선생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아 계셨죠. 그렇죠. 예. 우리 나이 또래가 기억하고 있는 동요의 대부분은 다 윤석중 선생이 쓰신 가사이죠. 예. 시이죠. 네네. 뭐 기러기, 달 밝은 가을밤에 그 어린이날 노래의 작사, 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윤석중 선생도 조선중앙일보사의 기자로 활약을 하셨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김창엽이라고 이 수표교 건달 출신 네. 복싱을 배워서 이제 동양 챔피언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조선중앙일보사의 기자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네. 1933년에 이 중앙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취임하자마자 1933년도에 대회를 후원합니다. 이제 조선체육회가 주최하고 조선중앙일보사가 후원한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풀 마라톤 대회. 예. 예. 그래서 1933년 이 풀 마라톤 대회 1회 대회에서 1회 대회. 예. 34명의 이 건각들이 출전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34명이었으면 굉장히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네. 마라톤이 인기가 있었는지. 바로 직전 해에 1932년 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비록 일장기를 달았지만 네. 최초로 우리 조선민족이 올림픽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1932년에 조선의 마라토너 김은배 그리고 김은배. 권태하 이 두 명의 건각들이 출전했었습니다. 첫 출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김은배 선생은 6위를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권태하 선생은 9위를 했고요. 10위 안에 들었으면 대단하죠. 예. 그 마라톤은 금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입상이라고 해갖고 예. 그 기록을 몇 위까지 해주지 않나요? 몇 개를 기록을 해주고 네네. 순위에 따라서 메달은 없지만 또 그 당시에는 아니었었지만 네네. 지금은 상금이 또 나옵니다. 그 당시는 아니었고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입상이라고 해갖고 상을 주죠. 예. 근데 이 6위하고 9위도 잘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그 당시 1930년대 초반에 이 마라톤 붐이 일었습니다. 그랬군요. 1933년도에 1회 대회였었고, 네. 1934년에 2회 대회를 열잖아요. 예. 2회 대회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조선의 마라토너가 나타나게 되죠. 남승용 아니면 손기정이겠네요. 손기정 선생입니다. 그렇습니까? 손기정 선생이 2회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해버립니다. 아. 그 당시 기록이 2시간 24분 51초였었는데, 이 1934년 이 풀 마라톤 대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손기정 선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해에 33년에 여기 우승하고 난 뒤에 그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갑자원 많이 아시죠? 네네, 오사카에 고시엔. 있는 네네. 고시엔에서 열렸던 전 일본 중등학교 마라톤 대회. 이거는 이제 단체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전체에 220개 교가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양정 고보가 220개 교를 전부 따돌리고 우승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1934년서부터 조선민족의 가슴에 손기정이라는 마라토너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양정거보 학생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잠깐요. 근데 기록이 2시간 24분 얼마라고 하셨어요? 2시간 24분 51초. 잠깐요. 이게 베를린 올림픽 기록보다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때가 29분대 아니었나요? 베를린 올림픽 기록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19분대인가 29분대인가 그런데 그것이 20분대를 깨다니 혹은 30분대를 깨다니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었었던 기록이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20분대 진입했던 기록이 베를린 올림픽의 기록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 기록이 더 빠른 거였었죠. 그렇죠. 아무튼 대단한 기록인 건 확실합니다. 예. 2시간 20분대라고 한다면 지금 기록으로 봐도 물론 이제 지금 기록은 2시간 10분대 이내에 진입해야지 이제 세계적으로 네. 수준 있는 마라톤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그 당시 2시간 20분대였다면 놀라웠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엄청난 기록인 것 같고요. 예. 그 손기정 선수뿐 아니라 남승현 선수와 그 선의의 라이벌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죠. 그죠? 이제 네. 그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또 하게 네.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풀 마라톤 대회에서 여운형 선생이 손기정 선생을 발굴하게 되죠. 1934년 기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드디어 손기정 선생이 남승용 선생과 함께 네. 2년 뒤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끼던 손기정과 남승용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했죠. 그랬었죠.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기쁜 일이긴 하지만 2위는 더 영국 기쁠 수 선수가 있었죠, 있겠죠. 그때. 예. 근데 그 마라톤의 그 시상식이 1936년 8월 10일에 있었거든요. 예. 이 8월 10일에 이제 손기정 1위 우승, 그리고 3위 남승용 이 시상식이 벌어졌는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은 사흘 뒤에 네. 그러니까 8월 13일에 국내에 있는 신문들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8월 13일에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똑같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8월 13일자 보도에서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 선생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그대로 내보냈죠. 예. 근데 이 똑같은 사진, 근데 어떤 민족 정신의 어떤 항의, 저항 이런 사진을 보고서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죠. 이길용 기자라는 분이. 이길용 기자. 예.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조선중앙일보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네들 그 일장기 지워버린 사진 동판 좀 잠시 빌려달라. 그 당시는 동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신문을 찍어서 인쇄해서 발행했으니까요. 예. 네. 8월 13일 날 최초 보도가 나갔고 이 이길용 기자가 동아일보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동판을 빌려가지고 한참 뒤인 8월 25일에 동아일보에다가 그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을 다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는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계시던 조선중앙일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나잖아요. 총독부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압박과 회유를 가하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조선체육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거론됐던 이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고원훈이라고. 고원훈. 예. 이 보성고보의 이 교장이었었죠. 그러면서 조선체육회의 2대 회장. 그러나 신일로 돌아섰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몽양 여운형 선생 보고 너 물러나라. 그리고 고원훈을 사장으로 앉혀라. 그러면은 신문사는 이제 살려주겠다. 라고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끝내 이 여운형 선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폐간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나 동아일보는 회유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생명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중앙일보와 관련된 이런 사실들을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냥 일장기 말소라고 한다면은 동아일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1975년도인가요? 그때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때도 기자들이
기자들이 그 쾌걸 이룩하고 기자들이 탄압받고 기자들이 징계받고 잘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지 사주가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민족의 표현 기관임을 자부함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하여튼 이랬습니다. 일장기 말씀 사건.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자가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오욕의 역사를 지어버리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1937년에 자진폐가 나게 되고요. 네. 이후로 잠시 여운현 선생은 좀 쉬시게 되죠. 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네, 네.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 1937년 이후로 45년까지 예. 그 체육계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얘기군요. 만나셨겠죠. 이제 그 고마움을 느낀 뭐 손기정, 역도의 김성집 이런 분들이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네. 뭐 추석 때 가면 인사도 드리고 뭐 이 정도로 그 정도. 그러니까 공식 지원 활동은 안 하시고. 예. 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당시 해방 전까지는 이분은 체육보다도 이제 정치 활동에 더 많은 네, 신경을 쓰셨었죠. 네. 이 해방을 내다보고 많은 그 사전에 우리 그 조선건국 동맹이라든지 이런 정치 조직을 건설하게 되시잖아요. 네. 1945년에 8월 15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네.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였었잖아요. 예. 무질서하고.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이 조선체육회가 금방 재건이 됩니다. 예. 그 재조직이 돼가지고 조선체육회가 37년까지 지금의 그 전국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경기대회를 계속 개최해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인의 그 어용단체인 조선협회에 병합이 돼버리면서 전국체전의 휴시였던 이 그 종합경기대회가 사라지게 됐는데 네.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10월 달에 자유해방경축 전국 종합경기대회를 개최를 하죠. 예. 10개 종목에서 경기를 벌이는 불과 2개월 만에 조선체육회를 재건하고 2개월 만에 이 종합경기대회를 자유해방경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개최를 해버린 겁니다. 야, 여기 선벽 한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 2개월 새에 이렇게 조직을 재건하고 그 큰 규모의 대회를 열었다는 것을 보고. 근데 이분들이 자유해방경축대회 이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고 45년의 시점에서 네. 자부심도 있었고 간절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제 그 꿈과 같은 일이었었어요. 바라기는. 아, 예. 무엇을 바랬냐 하면은 48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거기에. 우리 런던 올림픽에 우리 출전하자. 예. 근데 왜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 미군정이 곧바로 실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제에서 해방은 됐지만 또 다른 미국의 식민지로 우리는 바깥에서는 인식이 됐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IOC에 가입도 할 수 없고 네.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도 출전도 못하고 우리 정부도 없었으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선의 그 스포츠맨들이 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를 해보자. 예. 왜? 해방은 됐으나 또 다른 식민 치하다. 그러나 우리 조선 민족이 5,000년의 역사가 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족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근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산업도 없죠. 몸뚱아리밖에 없다. 뭐 돈도 없죠. 우리가 내세울 거는 우리 마라톤이다. 마라톤이고 권투다. 예. 그리고 역도다. 역도. 예. 이 세 가지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올림픽에서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어서 이 네. 코리아가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한번 떨쳐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도 없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딴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예를 들면 광고가 쏟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연금이 나옵니까? 오히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여비 마련해야지 되고 네. 훈련비 마련해야지 되고 자기들이 그 걱정거리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코리아를 한번 알려보자는 생각으로 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자는 그런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역도의 김성집. 예. 그리고 그 마라톤. 마라톤에 그때 어떤 분이셨나요? 48년에 서윤복 선수가 그때 있었나요? 아마 예.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함기용. 함기용. 예, 함기용 선수 있었습니다. 선수죠. 예, 예.
그리고 복싱의 한수환 선생이 예. 동메달을 48년에 따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김성집 선생도 48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냈고요. 48년, 52년 헬싱키 헬싱키 올림픽에도 2회 연속입니다. 예, 예, 예. 우리가 뭐 지금은 그냥 동메달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배 타고 기차 타고 뭐 아주 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전지 훈련은커녕 예. 가서 시차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하루 전에 도착하고 예.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 이러면서 따는 동메달입니다. 예. 이 눈물 얘기 나네요, 아주 눈물겨운 얘기가 막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IOC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IOC에도 가입이 안 된 나라였었거든요. 나라도 아니죠, 그냥. 예. IOC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참 뭐 뜻은 갸륵하나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게 시작을 해야 될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조선체육회를 재건을 하고 조선체육회 해방 후 첫 번째 회장으로 여운형 선생이 취임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이 자유해방 경축 전국 종합대회도 개최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운형 선생 고민하십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경무 선생이라고 네. 미주 교포였습니다. 네. 하와이 교포였었는데 미시건 대학의 그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 미국 본토에서 이제 기자 생활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전경무 선생이 미주의 그 당시에 그 신한민보라고 이제 교포 사회에 우리 이제 한인 신문이죠. 예. 여기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3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일장기를 달았지만 우리 권태하 선생 또 김은배 선생 등등이 이 일본 대표단으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에 네. 신한민보 등을 비롯한 그 미국의 그 몇 군데 신문에다가 이들은 조선인이다. 막 이런 이제 칼럼을 쓰셨던 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전경무 선생을 급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어도 되고 미국과 어떤 채널이 좀 예. 구축되어 있는 게 이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부탁을 하죠. 우리 48년 런던 올림픽에 좀 출전 좀 하자. IOC에 우리가 좀 가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당신이 좀 알아봐라. 예. 그래가지고 전경무 선생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OC에 이제 맨 처음에 가가지고 한번 문을 두들겼죠. 근데 전경무 선생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이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그 부위원장이 에브런 브론티지라는 인물이었었거든요. 네. 이 에브런 브론티지가 이 전경무 선생하고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동문이었었어요. 안면이 좀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우린 진보적 학연, 진보적 연고주의라고 합니다. 예. 아니, 민족적 연고주의, 민족적 연고주의. 전경무 선생이 이 에브런 브론디지를 만나가지고 예. 코리아한테 좀 하자 하니까 에브런 브론디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코리아는 뭐고 올림픽에 너가 뭐 어떻게 너가 참가하려고 하는 거냐.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불가능하다. 너희들 아직 미국 군정의 치하이고 나라도 없으니까 네. 불가능하다. 좌절을 하죠. 그래서 전경무 선생이 그 얘기를 그대로 여운현 선생한테 보고를 하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끊임없이 우리 될 때까지 해보자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경무 선생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 올림픽위원회 이 에브런 브랜디지를 포함한 IOC 관계자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숱하게 만나가지고 드디어 희망을 얻게 되죠. 뭐냐면은 일단은 각 종목별로 네. 뭐 육상이면 육상, 뭐 축구면 축구 이 종목별로 연맹에 가입을 해라.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1947년 그 6월 달에 그 스톡홀름에서 IOC 총회가 열리니까 네. 일단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이 6월 달에 열리는 IOC 총회에다가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내면은 힘을 써주겠다. 라는 한 줄기 그 희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빠졌습니다. 뭐 조선 육상 경기 연맹, 기타 등등의 아주 산하 단체들이 막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947년 5월달 정도에 이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전경무 선생이 드디어 총원의 꿈을 품고서 네. 대표단으로 해가지고 이 스톡홀름으로 IOC 총회에 날아갑니다. 근데 그때 뭐 스톡홀름까지 갈 때 뭐 우리나라 뭐 여객기가 있습니까? 뭐 대한항공이 있습니까? 아시아나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없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싹싹 빌었죠. 예. 미 군정 청회. 예. 혹시 이제 뭐 어디 하와이나 일본을 가게 되는 군용기 있으면 수송기 있으면 빌려 타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미군의 이제 수송기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하와이로 갔다가 하와이에서 또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가서 유럽 가는 이런 건 이제 찾아가지고 네. 정경무 선생이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출발했어요. 네. 근데 비보가 날아들어요. 이 전경무 선생이 탄 미군 수송기가 일본 비행 도중에 후지산 근처에서 추락해가지고 거기에 탄 승무원과 전경무 선생 모두 47명이 다 사망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소식이 갑자기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다 사망했다고. 근데 여운형 선생도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IOC 가입과 관계된 문제는 전부 다 이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경무 선생이 혼자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다 하면서 뭐 서류 등등 다 갖고 가신 겁니다. 네. 이분이 사망하게 되니까는 그동안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분도 없잖아요. 네. 그 IOC 스톡홀름 총회 날짜는 다가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 밤 또 고민하십니다. 소주를 드시고, 소주가 아니라면 막걸리, 기타 등등 뭐 이런 걸 드셨겠죠. 소주일 수도 있어요. 소주를 드시고. 그래서 떠오르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급하게. 누구니까? 이원순이라는 분을 떠올리시게 되죠. 이분도 영어가 가능하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이분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성공한 재미교포였습니다. 사업가로. 예. 이분은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미국의 그 유력자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그러니까 그 유력자들의 재산 증식에 많은 도움을 줬겠죠. 네. 빌딩 싸게 해주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영어가 가능하고 미국에 이제 그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원순 선생을 급하게 찾아가지고 이원순 선생한테 지금 당장 스톡홀름으로 가라. 가서 이 전경무 선생이 갖고 있던 역할을 대신해다오. 사정은 이렇다. 이런 이제 급한 명령을 받게 된 거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미국에 있다가 그 얘기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여권도 없었대요. 여권. 여권도 없었고. 예. 그래서 여권은 이원순 선생이 자기가 직접 그 코리아 여권을 자기가 직접 위조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그 여권 가지고 들어가요. 예. 근데 그 심사할 때 뭐 생전 듣지도 못한 코리아인데 이게 여권이 코리아 여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과된 거죠. 근데 기적과 같이 스톡홀름으로 날아가가지고 가입 신청서를 냈는데 그게 기적과 같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박수 한번. 예. 나라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고, 예. 사실은 정부가 하나가 되느냐 두 개가 되느냐, 남북이 한 나라의 정부로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예. 북한남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진주에 있고 말이죠. 네, 미소 공동위원회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점 아닙니까? 그 시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뭐 그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를 영어로 코리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C였던 코리아라고도 하고, 코리아. 뭐, 그때도 이제, 뭐, K로 쓴 표기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예. 하는데, 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국제단체에서 코리아라고 우리를 인정받게 된 것은 이때가 최초였습니다. IOC에서 대한민국, 이 남쪽을 코리아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리아였군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뭐 우리에게 정부가 있어서 이 정부가 노력하거나 해가지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온 것도 아니었었고 네. 이런 그 스포츠인들, 조선체육회, 여운형 선생의 노력으로 이 IOC에 가입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인정받게 된 것이었죠. 그렇군요. 예.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전경무 선생에 대해서 오케이 마리님께서 올려주셨죠. 그리고 데저트 폭스님께서 이러저러한 자료 올려주셨습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 우승 환영식 당시, 그리고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의 그 사진, 또 이길용 기자의 그런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1936년 8월 13일자 조선중앙일보에 그런 자료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맞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2시간 30분의 벽을 깬 거죠. 그때가 이제 송기정 선생이요. 예, 날씨가 더웠잖아요. 8월 예. 달이었는데 예.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못 미치는 그런 기록을 낸 거였죠. 근데 그게 1934년에 3분 24초라는 기록보다는 저는 3분 26초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예. 24초였으면 정말 대단한 예. 엄청난 선수였다는 것이죠. 2시간 24분 51초. 그때 대회에서. 엄청난. 네. 그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되었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1948년도에 네. 런던 올림픽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돈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이 올림픽에서 코리아라는 이름 가지고 한번 그 참가를 해보겠다라는 네. 열망 가지고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그리고도 거기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또 2개나 따냅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48년 런던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 여운형 선생이 그 당시에 이 활약한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해내시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불과 2개월 사이에 조선체육회를 재건해가지고 이 자유해방 경축 전국 종합체육대회를 만들어내고, 네. 또 IOC에 가입하고 IOC에 가입해서 런던 올림픽에 출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분의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을 보면 이 스포츠가 주 업무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보니까 이 45년의 해방과 동시에 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네. 건준. 예. 이 건준이 해소가 되니까 그 이어서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으로 취임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민당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당수로 계시면서 좌우 합작을 위해서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우파의 김규식. 예. 좌쪽에 이 여운형 선생이 기필코 좌우합작해야 된다. 예. 그 일본과 그 소련과 미국은 고맙긴 하지만 이분들은 고마움은 그대로 받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작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예. 이거 부르짖으셨던 분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되고 토론을 해야지 되고 이 반복과 반전이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와중에 스포츠 쪽으로는 이런 일을 해내신 거죠.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닌데 카톡도 없는데. 예. 그러다가 운명의 1947년이 네. 다가옵니다. 근데 이 합작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시 공간 속에서 10차례가 넘는 테러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테러를 이기실 수 있었던 일들은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기로는 튼튼한 몸, 네. 평소에 그 체육 스포츠로 단련된 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뭐 2층 지붕에서 옆집 2층 지붕으로 뛰어다니고 탈출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수많은 이제 일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47년 6월 달에 이 스톡홀름 IOC 총회에서 우리가 IOC에 정식 가입이 되잖아요. 네. 이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이 영국의 축구팀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없어진 동대문 운동장,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운동장, 네. 여기서 이제 조선의 축구팀과 친선 축하 경기를 벌이게 되죠. 예. 그래서 다른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난 다음에 그 친선 경기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은 해화동 로타리에서 그러니까 그 괴한의 그 괴한의 이름이 그 한직은이라는 자인데 이 한직은의 총탄을 먹고 거기서 숨을 거두시게 되죠. 참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예. 이게 지금 남북이 이 모양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당시 좌우 합작 세력 이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 정신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만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이었냐면은 남노당에서 제의를 했었대요. 여운형 선생한테. 예. 그 좌우 합작 안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수를 모시겠다. 그런데 10회가 넘는 그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테러. 예. 거기에 우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좌익도 좌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의 장례식 때 심지어 북한에서도 조의를 표했는데 남노당에서는 화환 하나 보내지 않았대요. 꽃 하나 안 바쳤대요. 이렇게 좌우에 각각 극렬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에도 극우들이 있었고 좌에도 극좌가 있었고 어떻게든 남북의 통일된 정부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려면 좌우가 합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역사에선 실패했던 거죠. 실패했죠. 네. 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해화정 로타리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 동대문 운동장, 네. 그 당시 이제 서울 운동장에서 1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15일장이요? 예. 수많은 조의객들이 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운구는, 손기정 선생, 그리고 그 수표교 건달 출신의 김창엽, 그리고 김성집 등등의 이분들의 그 문양 여운현 선생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 네. 운구를 하게 되죠. 이 김성집 선수는 나중에 88 올림픽 때 김집 씨와 더불어서 태릉 예. 선수촌 그 국가대표를 이끌었었던 그 이분이 그 선수촌 태릉 선수촌의 관장도 지내시고 촌장도 지내시고 나중에 올림픽 그걸 이끌기도 하셨던 체육계 거물이시죠. 나중에. 예. 네. 건강하게 계시면서 80년대까지도 저도 직접 만나뵌 적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체육계 원로로서 존경을 받고 사시다가 가시게 되죠. 자, 여기 생진녀 이희호 여사께서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예. 영부인 이분의 친정 어머니께서 이원순 선생의 누나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 그 이원순 선생의 누나의 손자입니다. 네. 누나의 손자인데 예. 이분이 굉장히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서 네. 스포츠를 전공하고 그 체육사까지 넘보는 뭐 이런 분을 제가 이제 그 초청을 해가지고 이 48년 런던 올림픽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음 주에는 게스트 그분의 한 이름은 분 아직까지 비밀로 하고 다음 주에 게스트 한 분을 더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네.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또 가셨어요. 가서 아. 자료도 수집하시고 이 뼈대에 있는 이원순 선생 가문의 후예로서 네, 손자라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초청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해방 후에 첫 올림픽 출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러저러한 정사와 야사를 골고루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최동호의 스포츠당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가운데 분이 이원순 선생이라고 우측에 분은 정주영 회장 그리고 왼쪽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 이건 분명히 80년대 사진이겠군요. 자, 오늘 새로 가입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박부인님, 와, 순천시에서 오셨습니다. 전남 순천시. 겨울에 순천만두 좋더라고요. 예. 경기 파주시에서 봄날 추상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여기에서 나는 고추가 청양고추 아닙니다. 청양고추는 청송과 영양의 자를 따와서 한 그 고추죠. 콜라곰님 반갑습니다. 군대 있을 때 저한테 참 잘해주던 참 그 군대 생활도 잘하고 하셨던 윤충원 병장 이분이 청양 출신이었어요. 아, 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억울하시면 대본 써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